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핫스탁은 쇼피파이입니다. 대체자 있으면 나와봐. JMP에서 쇼피파이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뭐 지금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주가 보니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쇼피파이는 그 한때 캐나다의 시가총액 1위를 자랑할 정도로 엄청나게 갔던 회사죠. 특히 팬데믹 때 전 세계 인터넷 관련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전부 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 동반 급등했는데 그게 결국 그 고점 이후에 작년 초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안타까운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긴 맞는데 예. 전자상거래 한다고 해서 이들이 직접 물건을 파는 그런 개념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네. 쉽게 해서 모든 것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 물건을 팔건 어디에 팔건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주요 사이트에 한 번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해결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무슨 재고 관리라든가 결제 이런 서비스, 당연히 광고 이런 것도 붙겠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수 많은 이제 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해외 물건 하시는 분들이 네네. 대부분이 쇼피파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보면 제가 정확하게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남대문에서 옷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쇼피파이를 통해서 해외에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보면 제가 표를 정리해봤지만 아마존은 직영, 대형, 백화점 같은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제3자 통해서 매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받아갖고 파는 그런 매출을 하는 것이 아마존이 되겠고요. 이베는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판매자 올린 상품을 경매, 물론 그것도 경매 아닌 것도 하지만 경매에서부터 시작한 걸 되겠고요. 쇼피파이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판매는 자체 온라인 쇼피파이를 판매만을 갖춘 그런 사람들 판매자가 직접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A라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나 B라는 사업자, C라는 사업자가 이런 그것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더라도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이게 쇼피파이의 어떤 기반에서 만들어진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뒷단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JMP에서 투자 의견은 이제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 $65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런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좀 늘리고 있고요. 이커머스 시장의 마켓에는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까지 같이 가고 있으면서 한때는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쇼피파이가 진짜 무섭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경계심을 하면서 아마존도 순수하게 소위 그 백에서 이런 플랫폼 많은 사업들도 좀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거기도 이제 경쟁으로 뛰어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약간 같이 흘러내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한 $50 정도 나오면서 평균 목표 주가까지 거리감은 한 $9 정도, 9% 정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최근은 무슨 $80도 있고 최저는 $32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이래의 이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워낙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깜짝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발표했어요. 특히 상장 이후에. 그 깜짝 실적이란 건 여러 번 확인해 드렸다시피 예상했던 이익 기준을 보면 10% 이상이 더 나오는 것을 깜짝 실적이라고 얘기하고요. 10%가 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쇼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왔던 것이 되겠는데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 2016년, 18년 이후에 꾸준하게 어떻게 실적을 맞춰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럴 때 항상 여러분들 느낌을 보실 때 보면 초록색은 맞춰왔고 빨간색은 못 맞췄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공간이 한정돼서 2020년 이후만 보여드렸는데 그 2016년에 보면 대부분이 초록색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고성장을 했는데
우연하게도 2020년 말 그때 팬데믹 직후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2020년 말 2021년 들어서면서 빨간색이 왼쪽이 이익이라서 더 중요한 건데 예, 예. 4번 연속으로 지금 이익을 못 맞췄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쉽게 실망스러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3분기에는 매출을 못 맞췄지만 이익을 맞췄고 그다음에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이익의 눈높이를 이상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이번 3분기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름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꽤 있다. 다만 여전히 눈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예. 워낙 크게 올라갔고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마디마디 어떤 매물벽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존에 이거 보면 아마존이 훨씬 더 안정된 기업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피파이의 주가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정말 멉니다. 이제부터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요, 제너럴 밀즈입니다. 경기 둔화에 빛나는 식료품주. 시장이 4월 들어서 이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너럴 밀즈 같은 먹고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 다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제너럴 밀즈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제너럴 밀즈가 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다가 네. 결국은 좀 흔들리면서 약하면서 시장 다 끝났잖아요. 그럼 제너럴 밀즈는 저 같은 전체 사상 최고가 수준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사상체가 뚫고 간 건 아니지만요. 예. 오늘도 뭐 보합 정도에서 일단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뭐 계속 상승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쉽게 해서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뭐 그 과자, 뭐 빵,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고 여기 사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강아지용, 그쵸. 그 고양이용, 네. 사료까지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시켜 있기 때문이고 자신감 하나 좀 비력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대표 브랜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만한 것들은 저는 이제 하겐다스를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죠. 요플레 같은 그런 것들 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에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또 시리얼 이런 것들이 하면서 뭐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일단 그쵸,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몇 개 이런 것들이 유명한 그 브랜드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몬델레즈 같은 것도 뭐 다른 브랜드가 있고요. 또 크라프트 하인즈도 이런 과자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제너럴 밀즈도 만만치 않게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이니까 매출액 추이만 보더라도 이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요. 주가는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예를 들어 한 3년 만에 좀 낮게 났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네, 맞습니다. 떨어졌지만 주가 좀 상당히 약간 밀리면서 끝난 것은 그런 어떤 좋은 얘기가 났죠. 물가의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또 하나 나온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의사록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금융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결국 리세션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쵸.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약간 움츠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리세션이 가더라도 강한 것이 뭘 찾겠냐면 이런 게 강한 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요. 제너럴 밀즈가 살아있고 대표적인 것이 무슨 샴푸나 이런 것들 면도기 하고 있고 다른 것들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P&G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살아있고요. 네. 코카콜라 이런 거 살아있고 펩시 이런 거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큰 성장성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다 찾아보시면 PER 같은 건 밸류에이션이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또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만 네네. 미국의 주가는 차트 분석이 이렇게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변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급등하고 실적이 나쁘면 여지없이 그냥 흘러 떨어지잖아요. 제너럴 밀즈도 실적 발표된 다음에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요. 시장이 나름 반등을 기대하고 있던
오늘 같은 경우 항공주가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특징주로 오늘도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나오지만 떨어진 이유는 실적이 다음 주 실적이 안 좋을 거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10%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차트 분석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명한 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실적의 반영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보다는 뉴스라든가 실적 전망보다 그냥 단기적 수급 플레이가 대한민국은 중요하죠.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미가 별로 약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퇴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중요하게 교과서적으로 자주 보는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동평균선, 그거를 51선, 200일선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주식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5분봉이 중요하고 1분봉이 중요한데 미국은 그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은 51선, 200일선이 보여줘야 되겠고요. 예. 나름 보조 지표를 보면 상대적인 강도를 보고 얘기는 RSI 지표는 꽤 봅니다. RSI 지표. 그래서 과매수. 그래서 예. RSI는 그냥 30 이하에서는 과매도, 뭐 70, 80 이상에서는 과매수를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주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P&G도 그렇고요. 이런 제너럴 밀스나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보면 RSI가 깜짝 놀랄 수치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SI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국내 HTS, MTS, 해외 사이트에도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기본으로 없죠. 나와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한번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실제로 주가에 대한 최근의 투자 의견 한번 잠깐 보겠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애널리스트 의견이 상당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매동이 0.2%밖에 작년에 없었는데 어저께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적절치 않지만 상당히 핫한 거에 하나 모 증권사에서 매수해서 매도로 내렸거든요. 네네. 그게 대한민국 큰 뉴스거리가 되고 일단 그렇게 용기 있게 한 거 자체가 저도 놀랐어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전 과거에 사례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닌 게 한국인데요. 그렇죠. 이거 딱 보십시오. 이 기업을 보면 주가는 이렇게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는데 물론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초록색 나오고 있지만 의견을 보시면요. 중립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중립 의견이. 그리고 매도도 있고요. 특히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언더웨이트 매도기를 다시 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언제 냈냐면 4월 10일이니까 어저께 냈거든요. 네. 미국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하루 뒤지잖아요. 미국이 지금 오늘 4월 12일이거든요. 그러네요. 하루 전에 4월 11일 기존부터 매도기 있는데 다시 또 매도기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업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리세션 되면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RSI나 이런 거 보더라도 과매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배당을 노리거나 배당이 한 2.몇%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거 괜찮지만 이런 주식을 지금 엄청 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바로 필수 소비재를 연결 지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최근까지 수익률이 괜찮으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RSI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은근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주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뭐 엄청난 추가 수익을 노리겠다 이건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거 지적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 하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LVMH입니다. 나만 명품이 없나 봐요. 네. LVMH의 주가는 정말 식을 줄을 모릅니다. 지난 분기 실적 역시나 호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나 아시아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 아시아의 성장은 중국이 견인을 했겠습니다만 아시아라고 하니까 괜히 또 나만 안 샀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명품은 뭐 계속 잘 팔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LVMH 주가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상장돼 있고, 그렇죠.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이제 메인 거래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도 거래는 되나? 그거는 이제 핑크 마켓이라 그래요. 아주 거래가 작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LVMH 갖고 계신 분은 다 프랑스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유럽 주식 하신다 그러면 대부분이 LVMH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건 통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주가는 오늘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릴리스 하는데요. 릴리스하는 그냥 딱딱한 게 아니라 혹시 그림이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루비통의 LVMH, 헤네시의
그 실적 발표 고구림이 빠졌는데요. 딱 그 자기네 좀 화려한 핸드백을 딱 갖다 놓고 화장을 한 거를 갖고 난 걸 메인으로 그림을 삼을 정도로 예. 자기네 그 아이덴티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준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매출이 17%가 이번에 늘어났는데요. 네. 전망이 8.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블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실적, 그 깜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거는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더블이면. 슈퍼 깜짝 2배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보면 패션 및 가죽,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방이죠. 핸드백이죠. 여러분들 뭐 사시고 이런 거 네. 핸드백 이런 것들이 그것도 역시 9.8%가 늘어날 생각했는데 더블이 났어요. 8%가 나겠고요. 유통점은 이제 세프로 같은 거 있겠고요. 또 DFS 같은 그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딱 그것도 얘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쪽은 30%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역별로 보면 23%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비중입니다. 36%가 되겠는데요. 지역별 매출액 증가를 보면은요. 네. 미국이 8%가 늘어났고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명품 사랑도 뭐 여전하잖아요. 34%인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기 중국이 들어갔는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외국에 나가기만 시작할 시점에 불구하고 지금 14%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문 보면 그 이 원문에 들어가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여실히 발표했다라고 역시나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이군요. 네, 네. 유럽도 24%가 늘어났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 명품 기업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에서 전체적으로 15% 20% 차지합니다. 명품 네. 그룹이요. 여기 보시면 이 뭐 에르메스나 이런 그 LVMH뿐만 해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시장 대비 강한지를 보여줘야 되겠고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여전히 흔들거리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사상체육 가는 시장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프랑스 카크 40이라는 게 오늘 새벽에 우리 밤에 사상체육가군요. 사상체육가로 끝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이런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국내에서 사시려면 직접 LVMH를 사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헤네시나 이런 거 사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바로 거래하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LVMH나 에르메스 그리고 말씀드렸던 리치몽 이런 거, 리치몽이 제가 보석류, 샤넬 시계 이런 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하시면 여러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을 사는 것도 뭐 좋겠지만 럭셔리 ETF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미국 시장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2분기엔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제가 기억으로 ETF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종목들을 또 가져오셨다고요. 네, 워낙 워낙 짧게 말씀드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말씀드렸는데요. ETF는 퀄리티의 QUL이랑 USMB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죠. 그보다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도와줄 만한 것이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를 모아놓은 거가 SPGP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꽤 들어가 예,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여기 메타가 들어가겠고요. 예. 뭐 콜보라는 성장주도 들어가고요. DR 호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알파벳 그리고 테러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성장주인데 나름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에 골라가 쉽지 않으신 분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애널리스트 의견이 투자 의견의 매수 비중이 60, 70% 이상이거나 또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꽤 높은 거. 왜냐하면 목표 주가 괴리율은 미국은 10% 안짝이 대부분이거든요. 워낙 매수 매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 차이 나면 우리나라는 진짜 흔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맞죠. 미국은 진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표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 표를 보고 한번 캡처해 두시고 여기에 좀 보실 만한 것들 좀 쭉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딱 기준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비중과 목표 주가의 괴리율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여러분들 보실 만한 것들 보셔드린다면 역시 알라스카 항공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안에서는 저렴 항공으로 분류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부 뭐 종목 다 가는 겁니다. 알래스카를 기본으로 해갖고 상당히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항공사랑 약간 다른 특징이 있겠고요. 아마존은 여전히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것 분명하겠고요. 그쵸.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팸이라고 있습니다. 이팸은 하는 사업은 엑센추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IT 컨설팅 그런 쪽인데
이게 이 직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어갖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주가가 폭삭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리로케이션을 다 해갖고 좀 정상적으로 하고 되겠는데 일단 전쟁의 변수 끝나면 이제 더 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여전히 주가는 저렴하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또 결제 관련 서비스 하는 거가 글로벌 페이먼트. 이거 뭐 좀 대표적으로 괜찮은 주시라 보는데 나름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GP 안에 있는 그래도 또 종목들로 볼만한 종목 알래스카에어, 아마존닷컴, 이팸 시스템즈 그리고 글로벌 페이먼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